네, 이번 전원 클럽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김찬우님께서 Equivalence Assisted Quantum Key Distribution을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김찬우님은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에 재학 중이시고 양자공학 및 양자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찬우님의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발표를 하게 된 DQQQ 김찬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디코이어런스 어시스티드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즉 디코이어런스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QKD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퀀텀 커뮤니케이션에서 제 디코이어런스는 제거해야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퀀텀 스테이트의 코이어런스가 감소하면 슈퍼포지션 정보가 손실되고 결국 QBER, 즉 퀀텀 빗 에러 레이트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디코이어런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앨리스와 밥이 각각 컨트롤러블 디페이징을 적용하고 이후 매칭된 파라미터들을 사용한 이벤트만을 선택하여 키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앨리스와 밥은 이 디코이어런스를 나중에 상쇄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도청하는 이브는 이 정보를 완전히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브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BB84와 이제 QBA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컨트롤드 디페이징 원리, 이부의 인팅글링 프로브 어택, 그리고 실제 옵티컬 이제 익스페리먼트 실험에 대해서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BB84와 이 논문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BB84에서 앨리스는 호리젠탈과 버티컬 또는 이제 다이아고널과 엔타이 다이아고널이라는 두 폴라라이제이션 베이시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서 포톤을 준비를 합니다. 밥 역시 베이시스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끝난 이후 서로 어떤 베이시스를 사용했는지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같은 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만 이제 시프티드 키에 남깁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기 한 가지 파라미터를 더 추가시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컨트롤러블 디페이징 채널에서 DA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선택하고 밥도 DB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정 단계에서 제 폴라라이제이션 베이시스뿐만 아니라 DA와 DB가 같은지 여부까지도 비교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즉 같은 베이시스를 사용했고 동시에 같은 디페이징 파라미터를 사용한 이벤트만 키 후보로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추가 파라미터의 목적은 단순히 이 키 스페이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앨리스가 포톤을 보낸 후 폴라라이제이션 정보 일부를 스페이셜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이동시키고 밥은 자신이 올바른 파라미터를 사용한 경우 그 변화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네, 이때 중요한 성능 지표가 QBER, 즉 퀀텀 빗 에러 레이트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앨리스가 보낸 비트와 밥이 최종적으로 얻은 비트 가운데 서로 다른 그 비트의 비율을 이제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 이 논문에서는 이제 BB84의 시큐리티 범위로 한 11%의 이제 QBER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QBER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앨리스와 밥 사이에 디코이런스가 얼마나 잘 컴펜세이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브가 인탱글링 프로브 어택을 얼마나 강하게 수행했는지를 나타내는 디스터번스의 이제 척도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뒤에서 이제 이브가 얻는 인포메이션과 QBR 간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앨리스가 준비한 폴라라이제이션 스테이트가 알파 캣 H 플러스 베타 캣 V라는 이런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실험에서는 이 스페이셜 모드 FY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연결된 이 스테이트를 이 UD라는 이 디스에이징 채널에 통과를 시키면 이제 호리존털 폴라라이제이션과 버티컬 폴라라이제이션의 스페이셜 포지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H인 경우는 이제 Y-T로, 이제 V인 경우는 Y 플러스 T로 만드는 그런 UD를 적용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앨리스와 밥의 두 페이징 채널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앨리스가 이제 DA만큼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만들고, 밥이 반대 방향으로 DB만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D라고 썼는데요. DA와 DB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제 점점 Y-DA, 죄송합니다. 이 감맛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Y 플러스 DA 마이너스 DB 꼴로 이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어, 네. 그래서 이 밥이 결국 밥까지 도달하는 어떤 이 퀀텀 스테이트를 덴시티 매트리스로 표현하면 여기는 이렇게 식처럼 표현되고 여기에 있는 감마 C는 이제 이 오프 다이거널 텀인 이 코헤런스 텀을 이제 감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DA와 DB가 만약에 일정하다 같다면, 그러니까 즉 앨리스와 밥이 선택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양이 같다면 이 F 스타 Y와 이제 FY의 곱의 적분이 되니까 얘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함수가 되고, 그래서 얘는 이 감마 C는 이때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 감마 C가 감소시키지 않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스테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감마 C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 특히 이제 DA와 DB가 많이 차이가 날수록 이 감마 C가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서는 이 오프 다이어고널 텀이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감마 C가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QBR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어, 네, 여기서는 스페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측정하지 않고 이제 폴러라이제이션만 측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브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스페셜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파셜 트레이스를 취하고, 그러면 덴시티 매트릭스의 다이어고널 텀, 즉 H와 V가 각각 존재할 프로버빌리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부분은 이제 H와 V 사이에 오프 다이어고널 코헤런스가 되고요. 그 코헤런스의 이제 감마 C가 아까 곱해진 형태였고, 네, 이제 비비팔스에서 네 가지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QBR을 구하기 위해선 이제 HVDA의 각각 P와 Q를 구해서 곱한 값들의 합으로 나타냈었는데요. 네, 아, 그랬는데요. 그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네, H로 내적한 경우가 이제 V 같은 경우는 이제 감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계산하면은 얘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은 이제 0이 되고요. 이제 D와 이제 A 기절 때가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로우 B, 그 밥이 받는 스테이트의 데니스 매트릭스를 D와 A로 연산을 각각 하면은 이제 이 친구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제 감마 C의 리얼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QBR 계산하면은 이렇게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마 C의 리얼 파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감마 C가 아까 1인 경우랑 이제 감마 C가 0인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1인 경우는 여기서 1을 대입하면은 이 QBR이 0에 가까워지고, 이 감마 C가 제로인 경우는 QBR이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이제 BB84 프로토콜이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아,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중요한 이제 물리적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2부의 이제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2부의 공격을 이제 인탱글링 프로브 어택 말고도 다양한 공격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공격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공격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앨리스가 포톤을 밥에게 보냈을 때 이 포톤을 그대로 측정을 하면은 이 상태가 붕괴가 돼가지고 그 앨리스와 밥이 금방 이브가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포톤을 이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브가 준비한 프로브 포톤을 가지고 이제 신학 게이트로 연결을 해서 이 앨리스의 포톤이 논리적 로지컬 큐빗이 1인 경우만 얘를 이제 변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브가 그 앨리스의 포톤 유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식들을 좀 잘 전개를 해서 나열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앨리스가 H 평강을 보내고 이제 이제 도착하는 이브가 이제 이 T2인이라는 방식 그 스테이트에 이제 이브 프로브 포톤을 준비를 하는데, 얘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루트 1 마이너스 S 제곱 캣 플러스 S 캣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 그래서 S는 이제 이브가 이제 도청을 할 때 이제 정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인데요. 그래서 이 S의 값에 따라서 이 QBR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그 앨리스가 H를 보냈는데 제 밥이 V를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당연히 에러가 난 케이스인 거고, 이 에러가 난 케이스에 이 그 뭐야 이브가 측정하는 스테이트는 이제 T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T2에 대한 그 내적을 하면은 이게 QBR이 될 것이고요. 얘는 이제 내적을 하면 2분의 S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브가 얘를 최대한 많이 도청을 하고 싶을 때, 모든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이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H를 보냈을 때 S가 H로 출장을 하고, 파티클이 왔을 때 V 파티클이 되고 싶으면 이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가 서로 오소고나란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T 플러스 마이너스에 내정을 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3S 제곱이 되는데요. 이게 제로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오소고나란 거니까 S가 루트 3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점이 이제 QBR에서 이게 3분의 1까지 증가하여 기존의 0.25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오프 관에서 이제 이분은 잘 판단을 해서 이제 도청을 시도를 할 것입니다. 네. 앞에서는 이브가 인탱글링 프로브 어택을 수행하면 자신이 프로브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이제 앨리스와 밥의 비트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레니 인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레니 인포메이션의 복잡한 정의 자체보다는 물리적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논문의 레니 인포메이션은 이브가 밥의 비트가 0인지 1인지 얼마나 잘 알아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포메이션 그 메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레니 인포메이션이 0이면 이브가 두 비트에 대해 아무런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이고 1에 가까워질수록 이브가 비트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기존의 이제 인팅글링 프로브 어택에 컨트롤러블 디코어를 추가했을 때 이브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이 IR이 그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딩글링 프로버 어택에서 이제 이브가 얻어낼 수 있는 레니 인포메이션을 말하고 그 디코이어런스 어시스트 케이스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DA만 쓴 이유는 이제 HV 기제에서는 이제 이 친구랑 똑같이 되는데요. 자세한 수식 설명보다는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IRDA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제 감마 제로라는 텀이 있는데요. 어, 이 감마 제로는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w 제곱분의 이 d 제곱으로 나타내고 여기서의 w는 이제 여기 실험에서 사용하는 이 가우시안 빔의 그 넓이가 이제 w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d는 아까 봤었던 그 앨리스와 밥이 선택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앨리스가 선택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밥이 선택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사이의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차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가 0에 가까운, 즉, 이제 두 파트너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지수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감마 제로가, 어, 1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얘는 이 인팅글링 프로브 어택과 똑같은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D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 네, 이 감마 제로가 0이 될 것이고, 여기 0을 넣으면, 이 IRDA는 이제 자체가 이제 0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하면 결과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이 왼쪽 그림은 DA만을 보는 거고요. X축은 QBR, Y축은 이제 이브가 얻는 그 정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11%의 이전만 상황을 확인했을 때 이 감마 제로가 1인 것부터 이제 제로가 될 때까지 점점 급격히 낮아지고 감마 제로가 제로가 되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정보가 아예 제로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가 아예 그 QBR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정보를 아예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근데 이제 DA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HV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B에서 그 이제 총을 보면은 얘는 이제 IR은 그 2분의 IRDA 플러스 IRHV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HV는 항상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완전 제로가 되지 않고 감마 제로가 제로인 시점에서도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이제 이브가 들키지 않고 뭐 도청을 하고 싶으면 이제 11% 이내에서 도청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레니 인포메이션이 이제 0.2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디브도 맞는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네, HV와 DA의 상황에서의 QBR은 이제 다음과 같았고, 제 시그레트 키 레이트는 다음식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게 감마 제로가 이제 적어질수록 이제 단점도 존재하는 게, 이게 에타가 그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제곱에 비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파이버 내에서 이 파이버 옵틱스에서 즉 그 통신의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변수인데요. 결국 여기 감마 제로가 적어짐에 따라 같은 길이에서 이 SKR의 값이 좀 더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펄스당 이제 얘가 비트화가 되는 게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따른 그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차에 따른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고 거기에 따른 그 걸러지는 그 시프트 키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셋업을 이제 보면서 이제 실험 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레이저는 이제 407 나노미터 펌프를 사용을 했고 이 논문에서는 그 콜리니얼 비교 타입 2 크리스탈 통해서 이제 하나는 이 BS에서 앞으로 보내고 하나는 이제 반사시켜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투과시킨 이 친구는 이제 헤럴딩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BS에서 반사된 친구를 가지고 싱글 모드 5에 연결해서 얘를 이제 가우시안 그 스페이셜 모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프웨이브 플레이트에서 앨리스의 그 이제 어떤 그 키를 보내고자 하는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물론 여기에도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넣으면 더 좋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PBS와 이제 미러로 이루어진 이 구간을 이 PTBD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폴러라이징 그 튜네이블 빔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디스플레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DA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보냈을 때 이 전체를 이제 그 회전하는 마운트 위에 올려가지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은 얘가 이제 빔 스플리터가 PBS가 좀 기울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DA와 DB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예. 이제 A 부분이 이제 DA, 이제 B 부분이 DB를 만들고 그리고 얘를 보내서 하프웨이브 플래트 B에서 밥이 어떤 기저로 측정할지를 정해가지고 얘를 PBS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타임 스태핑 그래서 이제 TDC를 통해서 이제 코인스턴스를 측정하여 여기 D0과 D1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만 이제 D2, D3를 이제 이제 네, 키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제 첫 번째로 두 가지 실험인데 첫 번째는 그냥 베이스라인을 테스트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비파스타 방식을 그냥 측정을 해봤더니 총 5번 키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각 키마다 이제 1000개 정도의 비트를 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QB 이하를 측정했을 때 3.9 플러스 마이너스 0.3% 되는데 물론 이제 이론적인 값은 이제 0% 수렴을 해야겠지만, 이제 뭐 실험을 해보다 보면, 데카 카운트나 폴러라이제이션 임퍼펙션이나 뭐 백그라운드 노이즈 같은 문제들 때문에 완전히 0에 수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본 실험이 이제 컨트롤러블 디코이런스 어시스트 스킴에서 이제 비비팔사를 측정을 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QBR은 이제 다음과 같이 텀이 있는데 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익스포넨셜 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마 제로와 같은 텀입니다. 이 익스포넨셜 자체가 감마 제로였고요. 코사인 텀이 좀 신기한 건데 얘는 그 아까 그 PBS와 그 미러들로 이루어졌던 그 TBD의 그 어, 셋업에서 이제 그걸 좀 돌리다 보면은 당연히 네, 이런 Q0라는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 네. 그래서 얘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생기는 거기 위상 차이가 존재하고 얘가 특히 DA 기제에서 이제 DA가 이제 H 플러스 V, H 마이너스 V라는 그 서로 이제 페이지의 차이가 있는 그런 그 베이시스다 보니까 이 Q0라는 텀이 생겨서 얘에 따라 이제 오실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측정 결과는 뭐 여기 같고요.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최저가 그러니까 제일 낮게 나오는 QBR이 언젠지를 살펴보는 그런 구성이고, 어, 얘는 이제 실험을 DA를 한 지점 고정시켜 놓고 DB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변화를 주면서 이제 관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Y는 이제 X골, 당연히 Y는 X골 되겠죠. 왜냐면 DA랑 DB가 그 같은 경우일수록 이제 그 QBR의 이제 미니멈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7번을 측정을 하고 그중에 이제 4개의 그래프를 그린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의 그래프로 보면 A를 본다 치면은 이제 그 DA가 0.2일 때 DB를 0부터 이제 1.0까지 쭉 뺐고요. 대충 0.2 언저리에서 이제 최저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사인 텀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7가지의 텀은 모두, 7가지의 그 경우에서 모든 결과가 이렇게 11% 이하의 QB 이하를 측정이 됐고요. 특히 좀 아쉬운 점은 이제 0mm일 때,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익스페리먼트 1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인데 얘는 3.9%였지만 얘는 7.38%까지 좀 늘긴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여기 이제 PDB 텀 두 개가 이 옵티컬 디바이스가 추가가 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더 이제 많은 임퍼펙션들이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 이 핵심은 폴러라이제이션과 트랜스버스 스페이셜 모드를 커플링함으로써 디코이런스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코이런스는 퀀텀 인포메이션을 손상시키는 노이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앨리스와 밥이 이제 매칭된 그 디페이징 채널을 사용해서 해당 노이즈를 다시 컴펜세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큐리티 애널리시스가 있는데 엔탱글링 프로브 덱에서 HV 베이시스에서 이브가 얻는 인포메이션은 변하지 않지만 DA 베이시스에서는 이제 스페셜 디코이런스 때문에 이브가 두 스테이트를 구분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풀 디코이런스 타임 그 리밋에서는 DA 베이시스에서 이브의 레니 인포메이션이 0이 되고 따라서 토탈 인포메이션의 맥시멈도 0.5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강한 디페이징에서는 이브가 이제 맥시멈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 더 큰 QBR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게인과 그 이제 탐지 가능성 사이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도 이제 이브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 구성에서 실험적 검증에서 그 스탠다드 BB84는 평균 3.9%를 얻고 이제 컨트롤러블 디페이징을 추구한 실험에서는 이제 7개 모두 결국 이제 DA와 DB가 일치하는 시점에서 이제 QBR의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다 미니멈은 11% 이상 이하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의미는 디코이런스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노이즈를 보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도청자가 이제 도청을 하는 그러니까 도청자가 얻어갈 수 있는 그 정보 양을 줄이는 그런 세큐리티 리소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암시를 합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여기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널클럽 진행해주신 김찬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초 세미나와 저널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기초 세미나와 저널클럽을 쉬어가고 8월 24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세미나와 저널클럽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